이번 수사에서 여러 의혹 중에 보면은 유병헌이가 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골프채를 사는 등 해가지고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크게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목이 된 골프 이 판매 기구 검찰이 몇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확인을 했고 여러 루트에서 동시에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예, 유병헌 씨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처가 쪽에서 그러니까 이 사돈 쪽에서 아마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같고 사돈 쪽에서 이 골프 용품을 샀다는 것 같고 그게 한 4, 5천만 원어치 정도밖에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게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건 특별한 의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그 골프채 관련 정관계 로비가 아니고 다른 정관계 로비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유병헌의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그 식당에서 사람들 많이 오고 갔다고 하는 그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정관계 로비는 충분히 있었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국은 어떤 첩보 수집에 실패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이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그런 점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한계고 아쉬운 부분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네. 대목이 예. 제가 이제 진상조사의 미래가 세월호 대책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당연히 유병헌 회장 그 폼세면은 당연히 정치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권력 구조 다 연결돼 있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 TI라고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우리가 부패 지수를 조사했더니 46위예요. 예. 그다음에 유엔에서 행복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패로부터의 자유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41입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투명성에서 뒤처지는 한, 세계적인 평가가 뒤처지는 한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이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까 동아일보 그렇게 국가 대혁신 과제 제기했듯이 진짜 국민 하나하나가 일어서 갖고 이제 우리는 기본이 바로 서야 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안타깝고 네. 그래서 향후 대책을 계기로 해서 특검을 계기로 해서 이 대목에 가야 우리가 2만 달러가 3만 달러가 되고 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이 수치가 22, 12는 돼야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의 마지막 종착역은 투명성, 원칙 지키는 세상, 기본이 바로 세는 세상이거든요. 예. 정치권이 제대로 해야 되고 박 대통령께서 국가대혁신 하신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알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특검 많이 했지만 제대로 뭐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뭐 특별한 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특검하거나 뭐 조사위원회가 조사하거나 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건 이제 그런 앞으로 것들을 위해서 이미 검찰이 벌써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세월호- 합의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후속 세월호 작업을 특검법이 하겠습니다. 가야 될 것이요. 예. 수사가 특검이 나서서 한다고 했고 네. 세상이 좋아지는 달라진 건 게 아니고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대책에 내세울 수 그렇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와 그런 것이 돼야죠. 특검이 해야 할 일들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진단을 잘해서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에너지를 모으고 오히려 그거는 부장님이 진짜 2% 통해서 모두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경제 생각하면 민생 생각하면은 결국은 기본이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기회 때 진짜 국민적인 총이 모아갖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우리 못할 게 없잖아요. 그게 이상적이고 상당히 추상적인 아, 얘기예요. 노력해야죠.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봤을 때.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제 수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진행 중인 거는 아까 우리 손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전체 인양비만 2, 3천억 그리고 전체 보상비까지 하면 6천억 이상이 드는데 지금 유병헌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재산들을 환수하려고 하는 부분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감유 내지는 그
추징 보존해둔 것이 한 200억 되는 걸로 1200. 예, 알려져 있습니다. 좀 근데 넘죠. 예. 그 돈 가지고는 저 세월호 참사 비용 될 수가 없죠. 이 국민들 혈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검찰도 이 차명자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뭐 다음 주쯤 들어온다는 김혜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거죠. 혹시나 숨겨둔 재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근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혈세로 이 비용을 메꾸는 그런 부조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네. 검찰이 1000억을 가압류했는데 실제 집행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가압류도 있고, 그러니까 근저당도 있고, 빚도 있고, 또 교회 재산하고 유병을 회장 재산은 다르거든요. 네. 신도들이 다 모아서 그 축적한 재산이면 비록 명의는 그 가족들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꽤 참 길고 긴 산을 넘어서 우리 세금으로 되돌리려고 하면은 수준도 얼마 안 될 거고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사보다도 검찰이 사실은 수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그 재산 환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이 10분의 1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1,200억 정도를 지금 가압류 해놨는데 예. 아마 최종적인 집행은 1,200억에 훨씬 못 미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강의 법조인들의 예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병헌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거를 압류하고자 하는 국가로 귀속시키자고 하는 국가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구원파 신도들은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혜경 씨라든지 또 차명재산 명의인들은 구원파 것도 아니고 이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재산의 삼파전이 돼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보면 일정 부분은 지금 어떤 근저당이라든지 선순위 압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국가가 건질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월호도 첫 번째가 시작이 된 게 선정을 지금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둔 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외국 선박 수입해 오면서 그래서 국가에서 규제 완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는 이게 결국 국가가 덤터기 쓰는 이것으로 간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잠재적인 위험 예산을 네. 늘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걸 좀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